여당이든 뭐 야당이든 둘 다 정말 이게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걸 알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 입장에서 지금 가장 직면한 게 당대표니까 이 보수 당대표를 잘 뽑아서 잘할 수 있는가 이 지원을 드린 거거든요. 당대표하면 레벨업이 되잖아요. 첫째 레벨업이 돼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두 번째 당대표에게 엄청난 용전주 카드 하나 줍니다. 한 달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쓸 수 있을 거예요. 한 4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건 확실해요. 그 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그래서 이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들 폼 잡고 다녔어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데 옛날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한 사람들 저녁 때 모시고 밥을 내가 이건 욕하면 할게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처음 먹는 겁니다. 밥을 그렇게 먹으면서 그 비대위원장 이름을 연호를 하고 뒤에 대통령을 붙여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전부 다 권력이 아부하기 바빠요. 권력에. 그래서 이게 권력에 아첨 아부하는 것을 즐기는 권력은 가장 저질 권력이라는 거예요. 가장 저질 권력이다. 그래서 국힘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한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조경태, 장성민 말고도 뭐 장도혁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 그런데 참 맞다. 그게 조경태도 나오고 또 장성민도 나. 내가 그 두 분에게 묻고 싶어. 정말 당 대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출마하시는 겁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냥 있으면 본인은 사라질지 모른다. 이런 것이 본인을 거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두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런 걸로 봐서 과연 당대표에 내가 출마하면 당선되리라고 보고 출마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신문에 하나 더 얹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게 아닌가. 리치 후시어라는 님께서 지금 그 챗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슈퍼챗이 슈퍼챗을 20만 원이나 보내주셔가지고 자신감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잠깐 그 20만 원 그 우리 보고 먹고 마시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나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난 막 돈만 보면 눈이 번쩍 뛰어갖고. 제가 그 돈 그대로 아니. 나는 정말 욕심꾸러기야. 큰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의원들이 다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뭐 국힘 지지자 층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도 뭐 그런데 뭔가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 국민의힘이 발전적 해체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간다고 해서 또 새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새 대표가 딱 돼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재명 정권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다, 경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보기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된 공천을 해서 보수 정당을 장기적으로 정말 혁신을 시키겠다. 난 정말 상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의미에서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한 표씩 늘 던질 거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공산이 한 10배는 더 많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철학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당인데 그래서 어떤 기대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입신양명만을 위한 사람들이 말하자면요. 이게 출세를 위해서 다 모이던 거야. 우리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온실속 화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재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그 고시를 해갖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 행정 관료를 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큰 부자로 토호로 행세를 하다가 이 기업가로서 성공을 했다. 이래서 지역에서 또 신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권력을 추종을 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쪽에 빌붙어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오로지 어릴 때부터 목표가 나는 권력이다.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재미있게 읽은 기사가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 예. 인터뷰 기사 나왔더라고요. 예. 저는 이 대목이 좀 재밌었는데 내용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 다시 동력을 얻을 에너지원은 당원이 유일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후보 교체 쿠데타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때도 이제 다시 후보를 김문수 후보로 바꿨던 것도 당원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늘 호감을 가지고 이제 봅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윤희숙 의원이 서초울에 앞에 이혜훈 의원, 네. 이혜훈 의원이 이제 같은 서울상대 졸업을 했고 같은 경제 전문가예요. 경제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혜훈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좀 아까 우리가 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진보 좌파적 성향의 이론이 일부 있어요. 정우찬 교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묻어가 있어요. 이 케인즈적인 철학이 경제 철학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윤희숙 의원은 문자 그대로 자유주의 경제학파 같은 에서 기초한 얘기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나는 윤희숙 의원의 여러 주장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 참 좋게 보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든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국회에 딱 한 방에 못 했잖아요. 수초갑에서 사실은 국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국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공천에서 이상한 데로 밀려가지고 재등단을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까 말한 이혜훈 의원도 그렇고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전희경 의원도 그렇고 이제 여성 의원들만 계속 꼽는데 여성 의원들이 그만큼 열심히들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전희경 의원 얘기하는가 하면 국회에서 이 마이크 딱 잡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조리 있게 상대를 비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내가 있었던 자유경제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국회로 다시 롤백을 못 했어요. 나는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이 한 얘기를 난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꼼꼼히 읽고 이런 말을 할 만하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어떤 말들을 해왔다는 걸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정당 문제만은 지금 여의도 연구원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저하고는 생각이 좀 틀려요. 지금 같으면요. 내가 보기로는 국민의힘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령 방금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잡는다고 합시다. 그분이 그래도 비교적 카리스마를 많이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제대로 이재명과 싸울 수 있을 것이냐. 밑에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이분 한번 보세요. 로텐도홀에 이 법사위원장 빼들어가고 로텐도홀에 다 모였잖아요. 내 기억이 맞다면 56명인가 모였죠. 이게 107명 중에 56명인가 모였고 심지어 나경원 의원이 거의 농성을 했잖아요. 네. 로텐도홀에 냉방장치 안 돌리는 거 다 압니다. 국회의원은 다 알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냉방장치 안 돌려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걸 수식 농성이라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색이 보수당에 몸을 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경원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도 못하면서. 그나마 최소한 실제 쇼라고 합시다.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텐도홀에 끼해야 50여 명이 모여서 항의 시위를 벌인 주제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이 추경안을 냈으니까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퇴장을 하는데 서로 눈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눈 맞추려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심지어 웃고 악수하는 건 다 떠나서 귀에 말을 하는 자가 다 있어.
귀에 말하는 자. 내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저 자는 이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하는 짓이냐 아니면 카메라를 애초에 무시를 하고 하는 짓이냐. 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을 이게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놨느냐.